15분 됐어? 질문할 거야 안 할 거야? 끝내요? 삼매 중에 이렇게 또 잠깐에 한 분 있고 또 한 분 있어요? 질문할 사람? 그래서 시간을 보자. 길게 하는 건 줄여야 돼 이제. 그냥 하면 에? 해도 돼요. 야 지금 그래 하세요. 시작해. 어이 시작해. 아니 그 삼매 중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도 거기에 찰나 순간에 딱 들어갔는데 그걸 알아차림이 이렇게 되는 순간에 그게 탁 깨어져 버리더라고요. 알아차리면 깨는 거죠. 그건 삼매에서 그- 밖에 나와야 그- 삼매는 그- 밖에 나와야만 아니지 삼매가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잠에서 빠져나올 때 잠을 잤구나라고 알듯이 삼매는 밖에 나올 때 삼매가 나요. 그게 탁 이렇게 채널이 맞았을 때 알아는 생각조차도 안 나야 되는데 그것이 나니까 알아는 생각은 자동으로 날 수밖에 없어요. 안 나야 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꿈에서 벗어났으면 내가 잠에서 깬 걸 스스로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삼매에서 벗어나면 삼매에 있었다는 걸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삼매에서 나오면 삼매에 들었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결국 내가 항상 말하지만 삼매는 백천만년 닦고도 견성을 할 수 없다. 삼매를 안 닦고도 견성할 수 있다. 내가 인도에 가서 충격적으로 배운 게 이거예요. 삼매를 해가지고 내가 그래 허공에서 결과부자 트고 물고나무로 결과부자 사가지고 거꾸로 물고나무 사가지고 100년을 있어도 삼매에 들어도 견성 못한다 이거예요. 뭘 배워야 되냐? 올바른 견성 이론을 배워야 된다. 올바른 견성 이론은 반야경인데 그 반야경으로 들어가는 사다리 최고의 사다리는 중론이다 이거예요. 문수보살이 말하신 대로 대론을 읽어야 됩니다. 또 질문 없으면 이제 끝내야지. 마지막 질문만 하겠습니다. 그 관수행이 그러니까 지수행과 관수행이 있을 때 관수행을 지수행의 어떤 통해서 얻어진 미세한 세계를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는 걸 관수행이라고 이렇게 서술에서 가르치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관수행이 아니고 관수행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공선에 대한 충분한 문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수행하는 것이 관수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도 두 가지 관이 있어요. 견성하기 전에 관하는 게 있고요. 견성한 후에 관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티벳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라마들이 있어요. 불교라는 것은 항상 자기가 뭘 하는지를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깨어있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깨치기 전에 깨어있음 알아차림과 깨친 후에 깨어있음 알아차림. 깨치기 전에 깨어있음 알아차림은요 외도와 똑같아요. 내가 뭘 하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숨을 쉬고 내가 무슨 김치를 먹고 내가 뭔 생각을 하고 항상 깨어있어봤자 백천만 년 깨어있어봤자 견성으로 가는 길은 아니다. 그런 깨어있음은 외도들도 다 하는 거다 이거야. 그런 깨어있음으로 깨친다면 외도들도 다 깨칠 수 있다는 거라니까. 그런 깨어있음으로는 절대 못 깨쳐. 근데 어떤 라마들은 깨어있어라 알아차림을 놓치지 마라 하는데 문제는 깨어있으려면 견성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견성하는 10년 20년 과정은 쏙 빼고 여러분 깨어있으세요. 뭘 하자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깨어있어요. 뭐에 대해서 깨어있어요? 자기가 뭘 하는지 알아채라는 거예요. 뱃속에 배가 들락 날아가는 거 알아채리고 생각이 들락 나는 거 알아채. 그 알아채리는 게 공부라는 거예요. 분노가 끌어올라요. 그 외도수행이잖아. 외도수행이 아니고 불교도 기고 그 자기가 뭘 하는지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가 잘못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바로 알아차려. 나무 물건을 훔치려고 할 때 이러면 안 돼. 내가 술 끊기로 했는데 아니면 저 담배 피는 걸 안 끊으려고 했는데 담배에다 손이 가려고 할 때 바로 알아차려야 돼. 그런 건 굉장히 좋아. 그러나 불교에서 근본적인 알아차림은 뭐냐? 공성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주관과 객관이 상호 의존하고 나와 남이 상호 의존한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즉 공성에 대해서 깊은 상태를 제대로 된 알아차림은 공성이 깨어있어요. 그냥 깨어있으면 그게 뭐 불교만의 독특성도 없잖아요. 불교만의 독특성인 공성이 빠지면 그것은 사실 별로 영향가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 왜냐? 첫째, 너무 쉽다. 국민학생만 졸업을 해도 강의하는 게 너무 쉬워. 그것만 하면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쉬워. 그러니까 맨날 그 절만 다녀. 죽을 때까지 다녀봐라. 이건 적절하지 못하는 말인데. 또 다음 질문하세요. 선생님, 최상용에 대해서 최상용, 그것도 중국에서 만들어낸 얘기죠. 아무튼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 많아요. 응? 공가중처럼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 많아요. 최상용이라기보다는 오리지널 불교로 볼 때는 채가 뭐야? 채는 공이겠죠. 그죠? 만약에 이걸 요령을 한다. 그러면은 본체는 뭐냐? 공이잖아. 이게 용인데, 그래서 그런 용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금강경에 나오듯이 삼륜이 정정하다 이거야. 그걸 하면 되는 거야. 삼륜이 뭐냐? 주관과 객관과 행위. 이런 것이 공한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최상용 그러면은 상은 뭐고 용은 뭐냐? 왜 그렇게 없는 단어를 만들었었는지 모르겠는데 최상용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 상은 모습이고 용은 그걸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삼륜이 청정한 걸 알면 견성이라니까. 1700 화두를 왜 해는데 보시하는 자와 보시받는 자도 없고 보시하는 자도 없고 보시하는 행위도 없는 건 아니지. 자성이 없는 걸 깨치면 되는 거야. 왜 뜰 앞에 잣나무를 꼭 깨쳐야 되냐고. 1700 공안을 왜 깨쳐야 되냐고. 1700 공안의 백암록을 왜 꼭 봐야 되냐고. 보면 좋죠. 봐야 돼. 그러나 반야경에 나오는 삼륜 청정만 알아도 돼. 삼륜 청정을 알려면 견성하지 않고서는 삼륜 청정을 알 수가 없어. 근데 왜 1700 공안을 따로 드냐고. 중국에서는 1700 공안은 선지식의 방편이니까 좋아요. 좋지만 우리는 그거 말고도 부처님이 설하신 오리지널 반야경에서 20년 동안 하루에 어떤 사람은 3처 점심이라고. 부처님은 3처 전심이 아니고 8억 4천만 번, 하루에도 몇백 번, 몇천 번 깨달음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부처님이 깨달음을 설하지 않은 적은 단 찰나도 없어요. 3처 전심이라고 부처님을 무시하는 거지. 부처님이 3처에서만 법을 전했다고? 야, 그러나 그것도 방편이에요. 3처 전심했다 해가지고 탁 찔러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왜 연꽃을 들었느냐? 다 하면은 범부들은요, 어리 빵빵 해가지고, 와, 저게 뭔가, 그래갖고, 맹해져. 거기다 대고 하루라도 한번 하면 기절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돈을 다 빼가지고 스님한테 바쳐야죠. 이런 수법은 끝을 내야 돼. 이거 딱 해가지고, 응? 들리느냐? 여러분은 깨달았습니다. 사기치지 말라고 그래. 요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인기 짱이에요. 응? 또 다음 질문 하세요. 그 만명보살이 지금 대승기신 분이 진행스님께서는 그 견해가 그 기운중의 견해가 아니고 그 누가 그래? 자리문중의 견해시라고. 누가 그래? 진홍스님 그 법문 중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마명보살의 대승기시 뭐라고요? 그 진홍스님 나오면 내가 긴장이 돼. 예, 얘기했어요. 진홍스님께서 그 기운문중이 아니고 자립문중의 가르침이어서 아무튼 자립이고 기류고 네. 그 양쪽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대승기실론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뭐라고? 뭐라고요? 보통 1심, 2문, 3대. 예, 그렇게 하면 안 돼. 필요 없는 거. 필요 없어. 그거 다 버려 그런 거. 관해지라고 말씀하시죠. 범부가 각 범부. 예. 깨달은 범부. 왜 깨달았지만 아직 범부인 그 경지를 알면 된다고. 그것을 중심으로 상하로 나누는 거라고. 뭐 일문 이심 다 필요 없어. 그런 것은 진지에 속지 알면 다 아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마명보살의 대승기실론을 과연 한국 불교에서 100년, 200년 동안 범부각을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인도에 가보니까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거야. 시각이고. 그리고 그 시각에 이르는 방법은
문수보살 말씀대로 대론을 보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충격을 받았죠. 또 다른 질문 하세요. 그게 어느 파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티베트 불교를 배우고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궁극에 도달하게 되면 그게 자립인지 귀류인지는 본인이 스스로 주변에 물어보고 고수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무슨 파다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질문하세요. 한두 번. 그 부처님 중에서 마하칼라처럼 관세음보살의 분노존 뭐 이런 분들 계신데 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같이 말 안 듣는 애들. 그냥 공부를 할 것 같은데 2%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조용히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다 채거나 공부해라. 그러면 얘는 이제 포기하고 또 공부를 해. 왜냐면 공부할 마음이 있었으니까. 끌고 가서 감옥에다 갖다 놓고 너 오늘부터 하루에 1000배씩 안 하면 밥을 안 준다 그러면은 절대 하고 싶었는데 하기 싫었어요. 이렇게 된 말이 열심히. 그런 애들은 또 이제 끌고 가서 혼도 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좋은 말 해서 안 들어. 그러면은 조용한 데로 끌고 가가지고 애를 기둥에다 묶어놓고 3일 동안 밥을 안 주면 얘가 말을 잘 듣게 돼 있죠. 원래는 요새 같으면 아동 폭행으로 걸려들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티벳에도 수많은 고승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아는 티벳 그 2021년 갤룩바에서 1등으로 하람바를 졸업한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은 자기 형이 외우는데 안 외우잖아요. 손바닥을 막 때려요. 그래가지고 암기의 달인이 되고 전체에서 1등을 했어요. 갤룩바 전체에서. 손바닥을 안 때렸으면 자기가 그렇게 했겠어요? 분노전이라는 건 간단한 거야. 말 안 듣는 저 밑에 있는 중생까지 구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시화전이죠. 시화전은 뭐냐? 평화로운 부처님. 근데 이제 말 안 들으면 밀교에서 쫙 안 보이게 해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저 밑에서 헤매는 사람까지 다 건져주기 위해서 밀교 본전이 필요한 거죠. 또 있어요? 그래서 보살이 안 가시는 데가 없대요. 심지어는 화엄경에는 그 술집으로도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보살하고 하룻밤만 잔 남자는 보리심을 바라고 걔네가 이긴대요. 그게 과연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보살이 있겠죠. 여기서 가보고 싶어? 또 질문하세요. 되게 좋아하네. 없어요 질문? 이 질문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6대 달라이라마 전전님께서는 왜 단명을 하셨는지 그 인연법에 대해 거기에도 그 월정사 교무인 자연 스님이 험한 비방을 많이 하는데 중생들이 바꿔가면 불교라는 부처님이라는 단어조차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오는데 비방을 하거나 아니 비방을 하려고 해도 불교라는 부처님이라는 단어 자체를 못 들어오는 중생들이 이 우주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그 부처님의 이런 불상을 이거는 우리 존자님이시지만 이런 불상을 이렇게 모시고 삼배라도 하는 사람이 그런 삼배할 불상도 없는 이 세상이 너무 많다. 중생들은 업이 무거우니까 부처님 이름도 듣지 못해요. 달라일라마는 그 중생들이 그렇게 박복하고 그 티베트에도 박복한 중생들 많아요. 그런데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들이 막 심지어는 그 6대가 아니고 20살, 19살 막 돌아가신 분이 한 3분 돼요. 그건 왜 그러냐? 그래갖고 그 자연 스님이 왜 환생자가 이렇게 일찍 죽냐? 장난치냐? 거짓말이야. 뻥치지 마 이러는데 그건 어리석은 거죠. 중생들의 복이 없으면 부처님이 현현하시지 않고 중생의 복이 없으면 부처님이 일찍 돌아가실 수 있어요. 법을 설할 나이 되면 돌아가셔. 그래가지고 죽도록 잘하고 공부도 많이 가르쳐주고 절하고 하고 법상에 올라갈 만하면 돌아가셔. 중생들의 법을 들을 복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중생들은 자기 탓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탓을 하고 부처님을 탓을 하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불교학 박사 6개라는 게 진짜 부끄러운 일이죠. 또 다음 질문하세요. 중생의 복이 없으면 선지식을 비방해. 선지식을 쫓아내고 악지식들한테 모든 사람들이 가서 인기가 짱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참나 불교가 참나를 깨치는 게 불교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뭐예요? 내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어요. 거의 사기야, 사기.
오기는 없죠. 말기야 말기. 심각하다 이거죠. 질문 있어요? 여기에 노수다지 캠버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기에 제가 어제인가 그젠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목고를 해서 깨칠 수 있다면 내가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 아니냐, 그죠? 혹시 그거 아닌가라고 말했죠. 승만경 아죠? 승만부인. 자심은 자심을 볼 수 없으니 도검의 칼날과 같아서 검이 모든 걸 베지만 자기를 베지는 못하잖아요. 검이 모든 걸 베지만 자기 자신을 베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가 자신을 볼 수 없다. 대부분의 수행은 나는 누구인가 하고 자기를 보려고 그래요. 나를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인가 하고 보는데 과연 볼 수 있냐 이거죠. 나는 여기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또 이 수다지 캠보라는 분이 아무튼 여기 보면은 설일치부를 반박한 거, 유식을 반박한 거 많은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통으로 배우려면 이걸 샅샅이 배워야 돼요. 샅샅이 안 배우고 견성한다는 건 사실 어려워요. 책으로 보면 어려우면 문답을 했더라도 이걸 다 마스터를 사실 해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중국의 화상처럼 된다. 응?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300 여기 나와 있는데 아무튼 여기다 보면은 그 마하이안 화상에 대해서 여기 있네. 불가사의함 보이면 집착해가지고 일체가 있지 않아 일체가 없다. 그래 마치 화상종이라는 것은 마하이안을 화상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상종의 견해와 같이 용렬하고 속된 없다는 견해에 빠진다. 마하이안의 견해는요 단멸공이라니까요. 우리는 깨치고 보면은 나라는 것도 없고 인과도 없고 부처도 없고 다 없다는 거. 이게 단멸견이에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죠.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래서 남방불교에서 이제 극미가 끝이 있다 하고 또 중론에서는 극미는 끝이 남방불교에서 극미가 끝이 있다는 것은 설일치의부의 견해야. 예. 극미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과학에서 가장 미량의 얼마 전에 옛날에는 그걸 소립자라고 그랬어요. 소립자라고 그러고 아무튼 소립자보다 더 작은 입자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가장 미세한 미립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미립자를 발견하는 것이 이제 과학의 하나의 목표였죠. 그래서 이제 설일치의부에서는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유식부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극미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뭐 극미립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물체가 형성이 되느냐? 이게 또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인연이 있으면은 인연에 의해서 그 극미립이 없어. 극미립이 없는데도 존재해. 그래서 극미립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최초가 없다. 근본이 없다. 그런 이론하고 이렇게 통합이 된다고 할까? 합쳐져요. 그래서 극미립이 있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해가지고 극미립을 인정하지 않는 이제 남방에서는 설일치의부가 주로니까 극미립을 인정할 거예요. 근데 유식이나 중간에서는 극미립이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이기소 박사 같으면은 그게 이름이 뭐지? 쿼크 말고 힉스 입자라. 그래서 이기소 같은 경우는 힉스라는 거 해가지고 힉스가 있는 입자가 있는데 이것은 극미립이 아니고 이게 또 모인 거다.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입자를 하나의 모임으로 보고 접근해가지고 앞으로 핵물리학이 발전할 것이다. 그런 맛이겠어요. 극소의 입자는 이제 최소의 극소는 없다.